영화 헌트가 신작의 공세 속에서도 보름째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헌트를 비롯해 한국 영화 대작 4편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이 흥행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성은 영화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 이정재 씨가 첫 연출한 이 연출작 이 헌트가 많은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우가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경우가 흔한데 네. 이렇게 유독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배우가 연출작을 내놓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지태 씨도 영화를 네. 연출한 적이 있었고 구혜선 씨나 뭐 하정우 씨도 그 감독으로서 데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220억 원의 대작을 연출한 경우는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또 정말 오랜만에 함께 호흡을 맞춰서 또 주연으로 활약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또 같은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만든 또 회사 때문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정재 씨가 뭐 각본이며 감독이며 배우까지 여러 역할을 소화했었던 그런 작품인데다가 이 작품은 또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아주 연출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그 데뷔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능숙한 그런 그 연출력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한데 사실은 예전에 그 원빈 씨가 주연을 했던 아저씨 같은 경우에 네. 우스갯소리로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네. 정우성, 이정재 두 배우면은 뭐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사실 이제 이 작품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그 안기부 요원들끼리 서로 누가 첩자냐를 이렇게 그 주제로 해서 이제 네. 서로 밀어붙이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주제를 봤을 때는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배우가 함께 나온 투샷만 보더라도 네, 정말 뭐 굉장히 긴장감도 넘치지만 미학적으로도 네, 좋은 투샷이 연출이 돼서 여성 관객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댓글들을 저도- 보니까 뭐 네. 고맙다 뭐 이런 게 좀 적혀 있는 것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그 투샷에 눈을 잘 못 떼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두 배우가 이 23년 전에 만난 영화 태양은 없다까지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떤 그 뭐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서로의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 같은 것들과 또 이제 지금 이 작품에서의 화학작용들 이제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또 두 배우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위상도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고 그리고 네, 두 사람이 연기력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워낙 원숙한 그런 그 재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으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헌트도 좀 관심이 높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네,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사실 뭐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외국에서는 뭐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만 하더라도 다 이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작품은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OTT에서도 있지 않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정재 씨의 뭐 주가는 지금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게다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봤을 때 이 연출력도 너무나 뛰어난 작품인 거죠. 네, 그래서 배우로서뿐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그 능력까지도 지금 많이 주목받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도 그 초청을 받아서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정재 감독으로서 네. 첫 연출작이란 말이죠. 그럼 네. 차기작에 대한 기대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이제 사실 지금 계속해서 개봉 중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기작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헌트가 이제 기대 이상의 그 작품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재 씨의 뭐 차기작은 지금 아직 완전히 그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이정재 씨가 주연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홍원찬 감독의 영화였고, 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35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지금 그 스피노프로 레이라는 작품으로 지금 OTT 시리즈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가 이정재 씨가 그 극 중의 이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킬러가 되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과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작품에 뭐 당연히 이제 이정재 씨가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연출까지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렇게 영화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헌트 같은 작품도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뭐 16일째 달리고 있는 작품이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박스가 좀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예, 그 범죄도시 2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해 지금 1000만 영화 그 여름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중에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335만 명 정도 이제 누적 관객 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 4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을지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한산 해전을 다룬 한산이라는 영화도 지금 700만 명 정도 관객을 이제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645라는 코미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요. 또 사실 이제 뭐 주연이라든가 그 감독의 면면을 보자면은 뭐 이런 그 블록버스터에 비해서 조금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스릴러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봉했었는데 코미디 영화가 없었거든요. 좀 네, 요 본격 코미디 영화에 좀 목마른 관객들이 굉장히 주목하면서 지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645 스포일러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영화다? 네, 645는 뭐 그 세팅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군사 경계선에서 57억의 그 당첨금이 걸려 있는 1등짜리 로또가 바람에 날려서 북으로 넘어가면서 네, 북한 군사가 그걸 이제 북한 군인이 그걸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이제 북한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57억 원을 탈 수 있을 것인가, 사서 나눠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협상이 열리게 되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로라는 감독과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왜 1000만 영화는 선뜻 나오지 않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사실 범죄도시 2가 사실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져 있었고 풀린 상태에서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개봉해서 그 정도의 관객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그 흥행 감독들이 많이 그 대결했었던 여름 시장에 좀 청신호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사실 그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과 약점이 너무나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약점 뭔가 무게중심이 가면서 입소문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나면서 영화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외계인 같은 영화는 최동훈 감독 한 번도 그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는 네, 감독이었지만 이번 작품은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영화들보다는 훨씬 더 실험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본 것은 1부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실 2부까지 같이 봤으면 훨씬 더 이제 이야기가 완결이 되니까 재밌었을 텐데 조금 1부만 보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끊기고 무슨 이야기인지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SF에다가 또 한국의 어떤 고려시대 배경을 더 섞어놓다 보니까 정말 조금은 해볼 만한 시도였지만 그 과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약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제 그 비상선언 같은 한재림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재난 영화인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재난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개봉했다라면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우리가 지금은 어떤 격리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고 또 후반부에 뭐 심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요즘 영화관 티켓값이 좀 저렴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화관 가기 좀
그렇고 집에서 OTT를 볼까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9월 9일, 그러니까 추석 시즌에 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제 윤종빈 감독의 수리남이라는 수리남. 시리즈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 마약 범죄를 잡게 되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그런 그 OTT 시리즈인데요. 뭐 여기 또 하정우 씨 아하. 같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황정민 씨도 출연을 하는 작품인데 아마 뭐 올해 나올 수 있는 그 OTT 드라마 중에는 이제 최고로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작입니다. 네. 네.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입니다. 전체 관람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이제 그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